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쓰기입니다. 어제 열렸던 130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요. 케냐의 존 코리르 선수가 2시간 1분 52초라는 경이로운 대회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습니다. 이 남녀 경기 모두에서 케냐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올해도 역시 케냐 선수들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면서 여러 가지 기록을 세웠습니다. 더불어서 전년도 챔피언 타이틀 방어에도 모두 성공한 이 역사적인 대회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마라톤과 관련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스는 모두에게 똑같지만 그 위에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저마다 다르다고요. 누군가는 2시간 만에 기록을 경신하면서 환호하고 또 환호를 받으면서 결승선을 통과하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6시간 동안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승선에서 마주하는 성취의 무게는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삶을 마라톤에 비유하는지도 모릅니다. 모두 같은 길을 달리는 것 같지만 그 길 위에 써내려가는 스토리는 모두 다 다르니까요. 남들보다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오르막이 있어 숨이 찰 수도 때로는 내리막이 있어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길이 눈앞에 펼쳐지든 포기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이겠죠. 완주한 이들이 느끼는 감격과 성취감은 등수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정말 소중한 거니까요. 마라톤은 또 이 발로 시작해서 머리로 끝내라는 이런 말이 있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마인드셋이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오늘도 나만의 속도를 생각하고요. 조절하고 또 이 마인드셋을 잘 하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뭐 하는지 너무 신경 쓰지 않는 하루가 됐으면 해요. 자, 오늘 이 시간 이 주요 뉴스 전해드린 후에 시카고 월십이 2026년 첫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카고 월십의 정유경 전도사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파키스탄에서 과연 두 나라 간의 종전 협상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지 아직까지도 미지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CNN은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협상팀이 오늘 오전 파키스탄으로 향할 예정이고 이란 측에서는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협상 대표단 수장을 맡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 휴전안을 수용한 뒤에 동부 시간으로 21일, 파키스탄 시간으로는 22일입니다. 이것을 협상 시한으로 정하고 종전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휴전 만료 기한이 이렇게 임박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로 양측이 대치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메시지와 또 이란 지도부의 내부 갈등 양상 등 양국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와 또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쉴 새 없이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협상 시한, 전망, 참석자 등에 대한 메시지는 때로 모순될 정도로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21일인 오늘까지로 여겨졌던 이란과의 2주 휴전 시한은 내일까지로 밝힌 바 있습니다. 협상팀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벤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고 곧 도착한다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벤스 부통령이 아직 미국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CNN은 오늘 오전 이 벤스 부통령이 이슬람마바드로 떠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은 협상 대상인 이란을 교란해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는 의도일 수 있지만 이란과의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으로 인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과의 2차 협상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파키스탄으로 떠난 협상 대표단은 없다고 현지 시간으로 21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어서 지난 18일부터 이란 협상단이 파키스탄으로 떠났다거나 도착했다는 보도가 많았고 심지어 해외 언론에서는 협상 시점을 20일 오후, 21일 오전 으로 특정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이들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이란 당국자들은 신뢰를 어기고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는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미국의 행동과 입장의 변화에 협상 참석 여부가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란 측의 2차 협상 참석과 관련해서 불참한다라는 이 단정적인 표현 대신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는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란 연계 선박을 대상으로 봉쇄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 모두 27척의 선박이 이 지역에서 회항했습니다. 이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동부 시간으로 지난 13일 오전 10시를 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란의 항구나 연안으로 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화물선 투스카호가 회항 지시를 따르지 않자 미군이 납포를 했었죠. 군 당국자는 현재 이 해병대가 투스카호에 실린 5,000개나 되는 컨테이너를 수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작업이 완료된 후에 이 선박의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로리 차베스 듀레모 노동부 장관이 사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 이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 장관, 펜 본디 법무장관에 이어 세 번째 장관 교체입니다. 이번 교체 역시 사실상 경질성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스티븐 청 이 백악관 공보국장은 차베스 듀레모 장관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 공정한 노동 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 습득을 돕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키스 손덜링 노동부 부장관이 장관 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 A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은 차베스 듀레모 장관은 최근 들어서 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출장비를 부당하게 청구를 했고 근무 중에 음주를 했다라는 혐의 등으로 노동부 감찰관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요 또는 강요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에 대한 개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전망도 있어서요. 앞으로 경질성 교체가 또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월시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가 오늘 열리게 됩니다.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조사 문제와 맞물려서 인준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이 65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스와 세관 국경보호국 예산 편성을 두고 공화 민주 양당의 의견 차이가 아직까지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로 여전히 상하원의 예산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주요 투자 은행들은 금리 인하 시점을 당초 6월에서 9월 이후로 늦춰 잡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JP모건 등 일부에서는 연내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2028년 치러질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확정짓는 전당대회 개최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번 주 전당대회 후보지 평가를 위한 현장 방문을 시작한다고 이 악시오스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도시들을 보니까 아틀란타, 보스턴, 시카고, 덴버, 그리고 필라델피아입니다. 전당대회에는 수만 명의 당원 또 지지자들이 운집하기 때문에 도시의 명예뿐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전당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도시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공화당의 경우는 2028년 전당대회를 텍사스 휴스턴에서 치르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멕시코의 한 유명 유적지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멕시코시티 북동쪽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유적지 테오티우아칸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총기 난사로 캐나다인 1명이 숨졌고 6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4명은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2명은 대피하면서 추락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범행 후에 스스로 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대 피라미드들이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이 테오티우아칸은요, 작년에만 무려 18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했던 멕시코의 인기 관광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의 팀 쿡 시대가 이제 1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차기 애플을 이끌어가게 될 터너스 부사장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애플의 CEO를 맡게 될 터너스 부사장은요, 아이폰 17, 아이폰 에어 등의 개발을 이끈 하드웨어 전문가입니다. 애플 이사회는 팀 쿡이 2011년부터 15년 동안 안정적으로 애플을 경영해 온 것과 같이 이 오랜 애플의 경영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터너스가 애플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해서 그를 차기 CEO로 결정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터너스는 사내에서 카리스마가 있고 신망이 두텁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펜실베니아대 기계공학 학사 출신으로 2001년 애플에 합류해서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을 지냈고요. 21년 수석 부사장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 같은 선택이 애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가 추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AI 혁신을 반영한 새 버전의 시리를 발표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이 AI가 탑재된 시리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서 AI 지각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낮잠을 자주 길게 자고 특히 오전 시간에 잠을 많이 자게 되는 노년층은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낮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기저질환이나 건강 상태 악화를 보여주는 이 신호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브리검과 러시 대학 메디컬 센터 공동으로 미국 의사협회 학술지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서 노년층 이 1,338명을 최대 19년 동안 추적해서 이 낮잠 패턴과 사망률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이 학술지에 싣고 있습니다. 이 연구팀은 과도한 낮잠은요, 기저질환, 만성질환, 수면장애, 그리고 생체 리듬 이상을 반영하는 지표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타겟은 새 카시트를 구매해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사용하던 카시트를 반납하고 새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이 같은 행사는요,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이 됐고 5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매장에서 카시트를 갖다 주면은 이 새 유아용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내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고 72도, 최저 52도. 수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겠고 최고 61도, 최저 5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흐린 곳도 있겠습니다. 최고 78도, 최저 62도. 온 시카고 뉴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8시 45분, 현재 기온은 50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카고 월십에서 주최하는 찬양 집회가 오는 4월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올해 첫 찬양 집회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시카고 월십의 정유경 전도사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는 26일 주일에 올해 첫 찬양 집회를 앞두고 계신데요. 자, 먼저 이 시카고 월십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카고 월십은 2003년에 첫 예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찬양으로 예배하고 있는 찬양팀입니다. 시카고 복음화를 꿈꾸면서 교파를 초월한 다양한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찬양 사역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시카고의 다양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함께 팀으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희 멤버들은 다 각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정말 연합팀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잘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저희 정기예배 때마다 오셔서 안내도 해주시고 뭐 파워포인트로도 도움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돕는 손길의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감사하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정기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정기 예배를 준비할 때의 올해 첫 예배가 아까 말씀해주신 4월 26일 주일 오후 5시는 예배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2달에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예배가 4월 26일 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2003년에 시작이 된 시카고 월십. 굉장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또 시카고 월십을 거쳐간 이 선배들도 많이 계시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들어온 거는 이제 9년 차라서요. 그 전에 계셨던 분들하고는 사실 제가 잘 모르고요. 그런데 듣기로는 그 전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예배를 이어오셨고, 또 저희 팀이 감사한 것은 각자의 사정으로 찬양팀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게 됐을 때 때마다 감사하게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분들이 꾸준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 팀도 네. 개인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타주에 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놓게 됐을 때 때마다 그 악기나 그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조인하셔서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2003년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카고 월십 이 여러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 네네. 보컬 당연히 계시겠고 지금 어떤 또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희 시카고 월십은 흔히 생각하시는 밴드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저희 현재 키보드 하는 자매님 계시고 그다음에 어쿠스틱 기타, 그다음에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이렇게 악기가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바이올린 해주는 자매님도 함께 하셔서 좀 더 풍성한 사운드와 소리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싱어로 섬겨주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음향으로도 도움 주는 형제님도 계십니다. 혹시 전도사님 시카고 월십에 이런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사실 모든 악기에 열려 있어요. 저희가 도전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또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악기를 하시든 문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어쿠스틱 기타나 다른 악기들이 있다고 해도 그 악기를 하시는 분이 또 오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얼마든지 서로 얘기해서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저 악기는 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저 악기가 있지만 나도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조인하셔도 저희는 언제든지 마음 깊이 환영하는 팀입니다. 네, 연령 상관 없나요?
네, 전혀 상관없고요. 사실 저희가 대학교 2학년 친구부터 있고요. 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40대 초반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넓은 나이대로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첫 찬양 집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찬양 집회를 네네.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첫 찬양 집회 어떤 순서들로 준비가 될까요? 저희가 올해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1년 동안의 정기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예배를 준비할 때 올 첫 예배가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요. 이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신 이야기, 다시 오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시리즈로 예배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저희 이 창조라는 주제로 올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창조 이야기를 잘 예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다른 작년 예배와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설교가 없이 중간중간에 짧은 동영상과 이야기들로 구성된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설교 시간이라는 시간은 없지만 창조의 흐름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영상, 찬양과 이야기 이런 식으로 1시간 반 정도의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예배를 위해서 현재 이 시카고 월십 멤버 여러분들께서 아주 열심히 막바지 연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정말 기대가 되는 첫 찬양 집회인데요. 이 꾸준히 2달에 한 번씩 열리게 되는 찬양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흐름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는. 네, 맞아요. 저희가 그 흐름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올 초부터, 한겨울부터 만나서 같이 성경 나눔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저희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시는 분들도 꾸준하게 와주시면 함께 이 1년을 풍성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정유경 전도사님께서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 칼럼도 쓰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좋은 칼럼을 쓰시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방송에 쓰고 계신 칼럼 또 주로 어떤 네네. 내용들을 담고 계십니까? 찬양으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타이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뵙고 있는데요. 저희가 찬양을 부르고 또 그 가사를 생각하고 삶으로 살아내잖아요. 정말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 가운데 어떻게 은혜 받게 하시는지 그러한 칼럼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부분들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날씨라든지 아니면 오늘 만났던 작은 만남이나 혹은 내가 느꼈던 작은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이 은혜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 칼럼을 쓰시면 물론 이 칼럼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네네. 쓰시면서도 느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유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칼럼을 시작하고 나서 한동안 예전에 쓰지 않았던 이제 일기 같은 것들을 꺼내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매일의 삶에 있어서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감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는, 그런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되는 시간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칼럼을 쓰시려면 평소 같으면 스쳐 지나갈 것들도 눈여겨보게 되고 또 그것에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또 이 칼럼을 통해서 좋은 내용들 전달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시카고 월십 2026년 첫 찬양 집회를 앞두고 계신데 끝으로 초대의 말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카고 워십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부터 꾸준하게 찬양으로 예배하고 있는 찬양팀인데요. 모든 연령의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찬양팀이니까요. 부담 없이 오셔서 같이 예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올
26년 4월 26일 오후 5시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친밀함을 누리며 또 감사의 시간을 갖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도사님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시카고 월십의 그 집회도 집회지만 좀 네.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연락하면 초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도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주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하기도 하고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하기도 하고요. 꾸준하게 하고 있는 활동들은 저희가 매년 교회협의회에서 준비하는 할렐루야 대성예도 네. 저희가 매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함께 하시는 선교 부흥회도 저희가 힘이 닿는 대로 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청해 주시는 교회들은 저희 멤버들하고 시간 맞춰서 될 수 있으면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시카고 월십을 통해서 또 시카고의 뜨거운 찬양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기를 바라겠고요. 이번에 준비하고 계신 첫 찬양 집회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카고 월십에서 주최하는 찬양 집회 오는 4월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시카고 월십의 정유경 전도사님 만나 뵙고요. 오늘 이 시간 마감하면서 전해드릴 찬양 시카고 월십의 찬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함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주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